이 거만한 거인들은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도 저 작은 전사들을 쉽게 짓밟을 수 있다고 확신했어요. 하지만 용감한 다윗들은 그런 굴욕을 참지 않고 앞으로 나서서 거만한 골리앗을 벌주기로 했어요. 여기서 크기가 전부가 아님이 증명됩니다. 마이티모는 129kg의 사모아 출신 철거공처럼 강력한 선수로 그의 핵주먹으로 누구든지 한 방에 보내버릴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주최자들이 그에게 만만한 상대로 붙여줬습니다. 카오클라이라는 작은 태국인 선수가 있었는데 둘 사이에는 무려 59kg이라는 터무니없는 체중 차이가 있었습니다. 오해가 망치처럼 주먹을 휘두르기 시작했어요. 마치 남자가 하수구 뚜껑으로 파리를 내리치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카오클라이는 자신의 필살기를 아껴두고 있었습니다. 그는 공중으로 뛰어올라 모에의 턱에 그대로 플라잉 니킥을 꽂아 넣었습니다. 129kg의 거인은 무너진 건물처럼 쓰러졌습니다. 자신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체중의 남자가 마치 무술 영화에서 튀어나온 듯한 기술로 그를 KO시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플라잉 니킥이 거인을 쓰러뜨릴 수 있다면 21초 만에 거인의 시간이 끝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지켜보세요. 토마시 체르빈스키, 당시 역사상 가장 무거운 종합격투기 선수로 여겨졌던 인물입니다. 무려 574kg이었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대기를 가질 만큼 거대했습니다. 그의 옆에 있던 마크 포터는 108kg에 불과해서 마치 길을 잃고 잘못된 동네에 들어온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포터는 즉시 달려들어 거인을 캔버스에 쓰러뜨렸고 그라운드 앤 파운드로 마무리하다가 심판이 개입해 그를 구해냈습니다. 하지만 174kg, 이 21초 만에 쓰러진다면 유튜브 블로거가 대리석처럼 조각된 남자와 링에 오르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해보세요. 조시 브레그너, 무패전적의 아폴로 같은 몸을 가진 남자입니다. 자신의 근육이 뚱뚱한 블로거 솔트파피를 완전히 짓밟을 거라고 확신했죠. 솔트파피는 운동 계획이 비디오 게임과 더블 치즈버거로 이루어진 남자입니다. 하지만 벨이 울리자마자 파피가 완전히 주도권을 잡았고 브레그너를 마치 무력한 아이처럼 가지고 놀았습니다. 결국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한 방으로 올림픽 체격의 거인을 바로 타르타로스에 보냈습니다. 소파가 헬스장을 이겼습니다. 조시는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하려 집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굴욕에 대해 말하자면 75개 킬로그램, 192개 킬로그램과 새해 전야에 맞붙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해봅시다. 이 햄버거 타이탄의 이름은 버터빈입니다. 192kg의 파괴력으로 수십 명의 남자들을 한 손으로 제압했던 인물입니다. 어느 새해 전야에 75kg의 일본인 겐키 스도라는 선수가 버터빈에게 손쉬운 상대로 내줬습니다. 철구 같은 상대와 타격전을 벌이는 대신 스도는 즉시 가드를 잡으며 버터빈을 자신의 세계로 끌어들였습니다. 바닥입니다. 対戦するボクサーがいずれもタイトルを取った人だと思ったところでなきゃいけないんですか。わからないので、というのはボクサーとしてどう見ますか。 버터빈은 캔버스 위에 좌초된 고래처럼 무방비 상태였고 아무런 대응도 할 수 없었습니다. 스도는 힐훅을 걸었고 192kg의 남자는 2분도 채 되지 않아 항복했습니다. 스도는 링에서 춤추며 승리를 자축했습니다. 버터빈은 그 자리에 앉아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의아해했습니다. 하지만 버터빈의 악몽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다리를 박살내려 인내심 있게 기다리는 또 다른 작은 남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버터비는 여전히 4라운드 경기의 왕이며 그 4라운드 안에 마이크를 박살낼 준비를 하고 왔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는 그 거인을 상대할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종이 울리자마자 베르나르도는 버터빈의 다리를 잔인한 로우킥으로 집요하게 박살내기 시작했습니다. 각 킥마다 역겨운 둔탁한 소리가 났고 뜨거운 물이 얼음을 녹이듯이 거인의 기반을 눈에 띄게 무너뜨렸습니다. とは思うんですけども、ええさあローキック、右のフック吸収します。大きな武器となっているこの脂肪、ローキックの連続、痛がっている、ローが効いている。さあそれでも前に出て、その注目の第1ラウンド、2分が経過し、さすがアメリカボクシング、しかし効いている、左足が効いている、左のフック、パンチも上がっていった。さあ効いている、膝切り、さあどうだ、あと3秒、2秒、1秒、もつか 2라운드에서 버터빈의 다리가 완전히 망가지고 움직임이 거의 불가능해지자 베르나르도는 완벽한 하이킥을 거인의 머리에 날렸고 그 킥은 버터빈의 두개골에 정통으로 꽂혀 그를 의식불명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9月は165キロ。バタビンだ。 어떤 거인들은 실패해서 바로 배우고 아케보노처럼 더 오래 걸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 거인의 이름은 아케보노입니다. 그는 227kg의 전직 스모 요코즈나로 수년간 도장을 지배한 후 자신의 거대한 존재감으로 킥복싱 세계를 빛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플라인 젠틀맨 레미 보냐스키와 맞붙었습니다. 레미 보냐스키는 겨우 109kg의 네덜란드 킥복싱 정밀함을 자랑하는 선수입니다. 아케보노는 곧바로 스모에서 쓰던 전술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여기가 도장이 아니라는 사실과 실제로 주먹이 오가는 경기라는 걸 잊은 듯이 밀치고 흔들어댔습니다. 하지만 보냐스키는 너무나도 빠르고 기술적이며 규율이 철저해서 느리게 움직이는 거인에게 겁먹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마른 체격의 파이터는 초고층 빌딩을 기초부터 무너뜨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파괴적인 하이킥을 날려 227kg의 거인을 캔버스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심판이 재빨리 개입했고 아케보노는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려 했었습니다. 레미 보냐스키는 오직 스피드와 정확성, 타이밍만으로 반톤의 전설을 무너뜨렸습니다. 밥셉 170kg의 움직이는 화학 공장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이 경기에서 그는 가장 작았습니다. 아케보노는 자신의 가족 모두를 데뷔전을 보러 데려왔죠. 큰 실수였습니다. Wait! Akimono! See that very often. さあサーブの左 Bob Sapp traditionally is the aggressor in all of his fights. fight. 来ましたよ。いいですね。サップのまずロー Bob が Sapp, another low kick. I like how Akimono just pushes Bob Sapp away and says, nice low leg kick landed by Sapp. Oh, nice right hand. Akimono, it just shoves Bob Sapp. 셉은 상대가 펀치에 대한 방어가 전혀 없다는 것을 즉시 알아챘고 마치 원한이 있는 사람처럼 폭탄 같은 펀치를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And then he holds it hits. How about that? Oh, Akimono no. is dead. 셉은 아케보노를 쓰러진 참나무처럼 넘어뜨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얼굴을 바닥에 박고 쓰러졌는데 거대한 개구리가 낮잠 자는 것 같았습니다. Finish Akimono in his first round. 10 seconds remaining. Oh, 1-2 combination. That is... 하지만 아케보노는 분명히 이에 대해 세 번째 의견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이쯤 되면 아케보노는 개인 치료사를 단축번호로 저장해 두었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 주최자들은 분명히 그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그에게 82kg의 브라질리언 주짓수 전설 호이스 그레이시를 배정했습니다. 그는 이미 초창기 얼티밋 파이팅 챔피언십을 자신의 놀이터로 만들어버린 인물이었습니다. 82kg 대
227kg, 무려 145kg의 차이였습니다. 처음부터 호이 씨는 거리를 좁혔습니다. 그는 그립을 잡았고 그레이시의 마법은 자신보다 거의 3배나 큰 남자에게도 어둠의 마법처럼 통했습니다. 肩には回らないと思うんです。三角が決まらないと思ったんですけど、重くなったって言われたんですけど。足を使って左に決めている。揚げ物の腕が伸びた。腕が伸びた。揚げ物伸びた。さあ耐えるか。アームバーだ。腕が伸びている。이제 아케보노가 모두에게 골칫거리였다는 걸 확인했으니 이 영상의 또 다른 반복 등장 악당인 밥셉을 정식으로 소개하겠습니다. 그 시점에서 밥셉은 K1에서 4번이나 챔피언을 차지한 에르네스토 후스트를 2번이나 KO 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거의 무적이라고 여겨졌지만 레이 셰포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셉은 불도저처럼 불진하며 강력한 펀치를 퍼부었습니다. 셰포는 첫 라운드를 버텨내며 인내심 있게 한 방 한 방을 골라쳤습니다. U nogama, a šta je u glavi vidjet ćemo, mišići su tu, gdje će čuveni Sugarfoot Sefo. Bob Sapa, Rea Sefo, ugao. Ovo je šampion, pogledajte. 둘째 라운드 29초에 세포는 거인의 턱에 강력한 오른손 카운터를 적중시켰고 그 짐승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Ko preživi, pričat će Ray Sefo, za sada uspeva da opstane. 158kg의 악몽 같은 존재라도 진짜 기술을 가진 사람이 이제 충분하다고 결심하면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세포만이 그 짐승을 굴욕시키려 한 유일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격투 스포츠에서 가장 위험해 보이는 평범한 남자에게 삽과의 대결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이쿠이사 미노와 84kg. 그는 슈퍼마켓에서 장보는 평범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링 안에선 거인을 쓰러뜨리는 킬러였습니다. 삽은 미노아보다 86kg이나 더 무거웠고 미노아 2명도 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노아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미노아는 즉시 테이크다운을 시도했고 거인을 매트로 끌고 갔습니다. Right from Minowa Man. Single leg here from Minowa Man. Can he get Bob Sapp down? They go to canvas. This is exactly where Minowa. They can choke perhaps. Minowa Man slips out of there. Good for Minowa. He can turn it up if he gets his hips underneath him. 미노아는 삽의 등 뒤로 넘어가 강력한 아킬레스건 굳히기를 걸었고 170kg의 거인은 마치 자신의 회계사처럼 보이는 남자에게 항복했습니다. Minowa Man coming Here by. he's going for it. He's going for it now. He's got the Achilles lock. It's a good position with the leg up like that and the knee turned. It's a very vulnerable place for the Achilles lock. 하지만 삽의 굴욕의 역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47세의 헝가리인 할아버지가 이에 대해 할 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밥삽, 여전히 거대하다. 엄청났다. 여전히 격투 스포츠에서 가장 더러운지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 여전히 쉽게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상대를 고르고 있다. 이번에는 삽의 먹잇감이 된 사람이 77kg의 47세 헝가리인 쿵클리 티바달이었다. 삽은 그보다 93kg이나 더 무거웠고 완전히 여유로워 보였다. 삽은 앞으로 돌진하며 모든 것을 단번에 끝내려는 강력한 주먹질을 퍼부었다. 하지만 티바다르는 침착함을 유지했고 단단히 가드를 올린 채 준비를 철저히 하고 또 한 번 점검한 사람처럼 인내심을 갖고 기다렸다. Mögöttem megőrülnek, főleg a hölgyek, és ezt megint mozgatni is nagyon nehéz. Ott van a könyökös. Jaj, vigyázz, vigyázz! Ibadar. Kiesnek a ringből, hihetetlen! megőrült. 그러다 삽이 또 한 번 제어하지 못한 주먹을 휘두르며 무리하게 나서자 피바다르는 정확한 한 방으로 반격했고 그 주먹에 170kg짜리 괴물은 캔버스에 내동댕이 쳐졌다. Hogy botrány legyen. Hogy botrány legyen. Csak nem lett belőle. Az egész Nagyon jól aréna. csinálja, nagyon jól Csatnyóravicsa. Kész, vége! 할아버지는 그 괴물에게서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버릇없는 손자에게 절대 잊지 못할 교훈을 주는 엄격한 할아버지처럼 그에게 교훈을 안겨주었다. 밥삽의 전설은 공식적으로 막을 내렸다. 하지만 단 하룻밤에 거인 한 명이 아니라 2명을 쓰러뜨리기로 결심한 남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얀 노르게, 키 2.11m에 몸무게 151kg을 남아프리카 공화국 거인. 얀 노르게 같은 남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거인. 2.11m, 151kg. 소크추는 93kg의 라이트 헤비급 선수로 28cm와 58kg을 내주고 있었다. 그 모습은 코미디 스케치처럼 보였다. 소크추는 두려움 없이 공격했고 거인을 넘어뜨린 뒤 심판이 만신창이가 된 노르게를 보호하려고 개입할 때까지 맹렬한 타격을 퍼부었다. Sokochu takes him down inside the half guard on Tucky. Big right hand, almost put him through the canvas. Yama trying to force the cover up, but he is copying an absolute beating. Sokochu just monstering him. It's all over. It's all over. Oh, Sokochu losing the. 한 라운드에 거인이 무너졌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같은 밤, 같은 경기장, 그리고 같은 소크치주. 하지만 준결승에서는 바로 그 야수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밥셉, 159kg의 근육덩어리. 소크치주는 20분 전에 151kg의 거인을 산산조각냈고 전혀 페이스를 늦출 생각이 없었습니다. 첫 번째 종이 울리자마자 아프리카의 암살자는 똑같이 겁없는 기세로 공격을 시작했고 셉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며 끊임없이 그를 빙빙 돌며 펀치를 날렸습니다. 오늘 노브레이키. 자, 1라운드 시작하게 나오는 소크추. 밥샵 자, 밥샵의 전진 러쉬. 치고 중심 잡고 있는 밥샵인데요. 아, 라이트 크게 빗나갑니다. 어물 지르면서 밥샵 자, 다리 하나 낙하채면. 했는데요. 자, 이제 매질이 시작이 되나요? 네. 자, 파운드. 셉이 그를 붙잡으려고 했을 때 소크추주는 폭발적인 테이크다운으로 반응했고 159kg의 괴물 젖은 콘크리트 자루처럼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자, 해머리 파운드 요새 들어갑니다. 아, 웅크리고 처음부터입니다. 레프리스타. 소크추주는 공식적으로 격투기 역사상 가장 위험해 보이는 평범한 사람으로 등극했습니다. 최용만, 키가 2.18m에 몸무게가 158kg이 넘는 한국의 거인입니다. 수년 동안 자신의 죽음의 노트에 상대의 이름을 적어왔고 모두를 압도적인 높이에서 내려다보던 남자였습니다. 심지어 현역 K1 헤비급 챔피언 바드르 하리조차도 이 남자가 방에 들어올 때 진심으로 고개를 들어 올려다봐야 했습니다. 4년생입니다. 자, 신장차가 한 20cm가량 나고 있는. 션은 겁먹지 않았습니다. 강력한 주먹을 날려 바드르를 캔버스에 쓰러뜨렸습니다. 하지만 바드르는 곧바로 일어나 거인을 맹렬한 바디블로로 몰아붙였습니다. 마치 맨주먹으로 산을 파내는 남자처럼 말이죠. 들어가다가 카운터를 맞을 수 있으니까요. 자, 앞면 좌우 그래서 오히려 뒤로. 자, 자, 로키. 해준 다음에 들어가는 게 좋은데요. 상은 선점을 하고 있습니다만 나르도 위기를. 3라운드가 끝날 무렵 첸은 거의 서 있기도 힘들었습니다. 체열 세컨드는 자신들의 선수가 살아있는 해부학 교재가 되어가는 모습을 보고 이전에는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일을 했습니다. 바로 타워를 던진 것이죠. 계속 드립이 됐는데요. 여기에 타워를 던집니다. 바드르 하리는 심지어 가장 거대한 거인들도 결국은 장기를 가진 인간임을 방금 증명해 보였습니다. 또한 그 장기들이 완전히 공격받아 파괴되고 손상될 수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체험만은 6년간 격투 스포츠를 떠나 있었습니다. 회복이나 인생 결정을 다시 생각하기 위해서였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둘 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는 돌아왔습니다. 여전히 키는 2.18m였고 여전히 장갑을 낀 건물처럼 보이는 그의 외모에서 나오는 무적의 아우라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상대는 카를로스 토요타였고 그는 30cm 더 작았습니다. 토요타는 조심스럽게 주위를 돌았지만 곧 조심이 과대평가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앞으로 돌진하며 전속력으로 달려들었고 거대한 한국인을 바로 주유소로 날려버렸습니다. 들어갑니다. 탈탈타. 최은단 불꽃이 튀깁니다. 나타나. 최은단. 1993년 4월 30일 역사상 첫 번째
K1 월드 그랑프리 결승전이 열렸습니다. 에르네스토 후스트, 훗날 세계 챔피언 타이틀을 4번이나 차지할 남자는 아직 전설이 아니었고, 브랑코 시카티치는 역사를 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후스트가 경기 흐름을 주도했고 라운드 종료 직전까지 승리가 확실해 보였습니다. 그러자 시카티치가 왼손 훅과 강력한 오른손 오버핸드 펀치로 앞으로 나섰고 그 펀치는 정확히 적중했습니다. 후스트는 바닥에 쓰러지기 전에 이미 의식을 잃었습니다. 레바논은 이미 한 번 헌트를 이긴 적이 있었고 여러 번 다운시켰습니다. 그래서 헌트가 K1 그랑프리 결승에서 다시 레바논을 선택했을 때 경기장 전체는 헌트가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첫 공이 울리자 레바논은 자신감 있게 보였습니다. 이 라운드에서 헌트는 레바논의 콤비네이션을 읽고 완벽하게 턱에 적중하는 오른손 펀치를 날렸습니다. 레바논은 바닥에 닿기도 전에 의식을 잃었습니다. 헌트는 그날 밤 토너먼트에서 우승했습니다. 이야기는 거기서 끝났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레바네르는 14년 후 2024년 10월 5일에 돌아왔습니다. 51세의 레바네르는 14년 만에 처음으로 링에 복귀했습니다. 그의 상대 카지는 5연패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문제를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1라운드에서 르바네르는 한때 그랬던 노련한 베테랑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자 카지가 앞으로 돌진해 전설을 로프 쪽으로 몰아넣고 완벽한 타이밍에 헤드킥을 날렸습니다. K1 수장은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마르셀로 가르시아는 77kg의 체중으로 무제한급에 참가했습니다. 이 부문에서는 체급 구분이 없습니다. 상대는 전 UFC 헤비급 챔피언 리코 로드리게스였고 체중은 136kg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체중 차이는 50kg이나 됐습니다. 타격이나 운에 맡긴 펀치는 없었고 순수한 실력과 체격의 대결이었습니다. 로드리게스는 체격을 이용해 가르시아를 제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르셀로는 물처럼 움직이며 한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흘러다녔고 헤비급 선수에게 결코 어떤 제압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가르시아가 로드리게스를 테이크다운 시키고 재빨리 힐 훅으로 넘어가자 로드리게스는 곧바로 항복했습니다. 그는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고르 보부찬친, 우크라이나의 100kg짜리 파괴구입니다. 그의 원칙은 단 하나, 전진해서 모든 것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의 상대 프레드 프로이드는 160kg의 거구였고 경기 전 내내 이고르를 위협하려 했지만 이고르는 전혀 동요하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플로이드는 링에서 이고르를 몰아붙이려 했지만 이고르는 거인의 약점을 가차없이 노리는 잔혹한 연타로 응수했습니다. Wow! Fister just flying all over, a knee to the side. Both these fighters going all out. They are not going to grapple in this one. Both fighters going in. 플로이드는 계속 움직였지만 결국 자신의 체중 때문에
숨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고르는 한 번의 연타로 거인을 그대로 실신시켰습니다. In the capital city, and this has just been one great bout. And we go almost to the 13-minute mark. Again, no time limit, so these guys will fight until one of them cannot no longer continue, either by knockout or submission. And right now, Igor going away with the right hooks. This time with the left, he is tapped out. Brad Floyd has said he's had enough. 이 경기 당시 안드레이 알롭스키는 이미 핏불이었고 매우 위험하고 경험 많은 파이터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상대에게는 도전이 거의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 상대는 16살 비아체슬라프 다츠크였고 프로로 데뷔하는 경기였습니다. 첫 라운드 내내 핏불이 압도적으로 우세했고 다츠크는 계속 타격을 받았습니다. 경험의 차이는 경기장 어디에서 봐도 분명했습니다. And gets taken down, and it's a wild and woolly. He may be in danger of being submitted in this position. I knew, but I knew it really well. Look at him pulling. Zach. Here I come. Go. I want, like, this is the infamous lunch money fight. Extremely technical move, and that's it. 하지만 단 몇 초 뒤 이 신인 10대 선수는 아무도 예상치 못한 펀치로 아를롭스키를 꿈나라로 보내버렸습니다. 26세 소녀는 막 UFC의 미래 챔피언을 KO시킨 것이었습니다. 2014년 17세의 젊은이 텐신 나스카와가 프로 데뷔를 했습니다. 세계적인 스타가 될 이 학생은 자신보다 9살이나 많은 토모 아라마치와 맞붙었습니다. 모두가 아라마치가 쉽게 이길 거라고 예상했죠. 하지만 나스카와는 10대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발레 같은 우아함으로 곧바로 아라마치를 몰아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 성격답게 이 젊은 천재는 곧장 망설임 없이 그날 밤 가장 강력한 하이킥을 날렸고 아라마치를 단번에 쓰러뜨렸습니다. 마르틴 술티치 119kg의 근육과 지나친 자신감으로 똘똘 뭉친 그는 불덩이처럼 손을 휘두르며 상대의 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링에 올랐습니다. 그의 상대는 키릴 시델니쿠프였습니다. 19세 104kg 그리고 피오도르 에멜리아넨코의 레드데블 파이트팀 소속이었습니다. 술티치는 경기 내내 손을 내린 채 앞으로 나아가며 오직 덩치만으로 상대를 쓰러뜨릴 수 있다고 진심으로 믿는 사람처럼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Saltership doesn't seem to respect man at 229 pounds, and he looks when he's avoiding the big strikes. Huge. He's going to gas carrying around that kind of weight. You're not going to win. You see, Salterchek does not have a traditional. And even when he blocks it slightly, it still moves it backwards. 하지만 시델리코프는 침착하게 머리를 움직이며 자신의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오른손 훅이 턱에 제대로 꽂히면서 술테치는 완전히 정신을 잃고 캔버스에 쓰러졌습니다. 미하일 코게에프, 러시아 스트롱맨. 기록을 깨는 파워를 가진 인물. 불가능한 무게를 들어올리고 모든 힘의 스포츠계에서 존경을 받은 남자입니다. 그는 페도르의 동생인 알렉산드르 에멜리아넨코에게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알렉산드르는 코클리아예프가 그런 생각을 하기 훨씬 전부터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 훈련해온 프로 격투기 머신이었습니다. 하지만 프로가 온 힘을 다해 싸우기 시작하자 그 신중하게 쌓아 올린 근육덩어리는 순식간에 전혀 다른 무언가로 변해버렸습니다.
마리우슈 푸드자노프스키는 세계에서 5번 가장 강한 남자로 선정됐습니다. 힘을 겨루는 스포츠계 전체에 울려 퍼지는 이름입니다. 그는 피터 그레이엄을 망치 같은 주먹과 자신의 체중으로 짓눌러 쓰러뜨릴 계획을 가지고 왔습니다. 첫 라운드 대부분 그 전략은 효과적이었습니다. Szykuje tego prawego luja, będzie sprowadzenie na wykluczaniu. Paraliżyskim rywalem Mariusz Pudzianowski, a to chyba nie jest do końca rozsądne. Rozsądne jest szukanie partnera. Mało czasu, a więc szarp do góry Mario. Nie w ten sposób. Ale odpowiedział sierpowy. Odpowiada i znów rusza, ale znów Bardziej efektywnie pracuje nad twarzą Mariusza Pudzianowskiego. Mariusz Pudzianowski ma możliwości, aby z tej pozycji wyjść. Nie jest w stanie także w tej... 2라운드에서 푸지아노프스키는 필사적으로 테이크다운을 시도했지만 실패해 아무런 방어 없이 등을 대고 쓰러졌습니다. I to będzie chyba egzekucja na Polaku. Peter Graham idzie po zwycięstwo w main evencie. Mnóstwo tych ciosów młotkowych, teraz łokci i za chwilę przerwie walkę Tomasz Bronder, dlatego że Pudzianowski nie odpowiada. Już powinien przerwać ten pojedynek Tomek Bronder. To jest przerwa. 니콜라이 발루예프, 동방의 야수. 키 2m, 몸무게 143kg. 세계복싱협회 헤비급 챔피언. 그의 옆에 있는 데이비드 헤이는 95는 kg으로 체급을 잘못 선택한 크루저급 선수처럼 보였지만 헤이스는 상대의 체격에 겁먹으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Switch will move over back. See, that's the big question already. Seem to catch value. Watched him studiously. They've worked on things. 라운드마다 헤이는 거인을 압도하며 크기만으로는 자신의 펀치를 적중시키는 스피드나 상대의 공격을 피하는 방어력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근본적인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At the halfway stage. Championship fights. When there's nearly always a home advantage. Impress the judges a little bit more. Valuev is winning. 결정적인 라운드에 이르자 143kg의 거인은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펀치가 점점 느려졌습니다. 그의 가드는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헤이는 12라운드 내내 밀리미터 단위의 정확성으로 그를 박살냈습니다. 우리는 판과 잔유를 Totally frustrated Valuev. With enough to At least once during the fight he would have... is the big question. Good right. 마지막 벨이 울리자 데이비드 헤이 표현이 됐습니다. 그는 12라운드 내내 자신보다 45kg 이상 무거운 남자를 막 이겨낸 참이었습니다. Two good shots from... Needs more of that. Sometimes he must feel like it's paper darts against the mouth. Oh, he's got it going with a left hook. What a finish here. Hey, gets to Valuev, who definitely... Majority decision from London, England, and no. David Haye is the WBA heavyweight champion of the world. 하지만 이 영상에서 가장 유명한 이름은 마지막에 남겼습니다. 왜냐하면 우주는 가장 만족스러운 순간을 마지막에 남겨두었기 때문입니다. 합토르 비 왼손, 왕좌의 게임의 마운틴입니다. 그는 자신의 체격을 믿고 UFC 파이터이자 주짓수 블랙벨트인 군나르 넬손에게 도전장을 냈습니다. 그는 자신이 스스로 사형 선고에 서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What he's thinking? He's thinking with something. 그는 아나콘다처럼 비온손을 휘감아 도망칠 틈조차 주지 않았고 결국 더 마운틴은 어쩔 수 없이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TV 역사상 가장 유명한 거인조차 항복했습니다. 실제 싸움에서는 근육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육은 카메라 앞에서 항복 장면을 더 멋지게 보이게 할 뿐입니다.